기다리고 참고 지내야 가질 수 있다. 조급하면 다 빼앗긴다. 서두르지 않아야 된다. 느긋하게 천천히 움직여야 됩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기다려야 된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조용히 사는 게 제일 낫다. 인내심이 정말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다릴 줄 안다는 거 정말 대단한 거죠. 기회와 인내심이 필요하죠.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 같습니다. 뭐 기회가 오는지 몰랐다. 이런 거는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회는 다 알고 있죠. 다만 그 기회를 내가 가질 수 있는 자신감, 불안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있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분별력과 인내심이 중요하다고 하죠.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세상을 견디는 것, 기다리는 걸 정말 어려운 얘기다라는 겁니다. 영끌하고 욕심한 이들이 다 무너지고 빚내고 감당 못해서 허덕이다가 알아서 몰려가는 것도 목격하게 됩니다. 망할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먹을 게 많다. 참 불편하지만 그게 진실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간다. 경쟁자들이 다 무너질 때까지 나는 기다린다. 남들이 욕심부리고 흥청망청거리고 과시하고 드러낼 때 나는 가만히 조용히 기다리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4월에 총선이 끝나고 나면 끝장이 나죠. 대거 구조조정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은요,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면서 스스로 다이어트하고 스스로 허리띠 졸라매면서 현금을 모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견디고 기다리면 길이 열린다고 하죠.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앞으로는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나의 자세로 더 조심히 지내야죠. 함부로 나대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는 금융 이해력이 없으면 경제적인 생존이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 바람하고 내 현실하고는 간격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가 될 생각 자체를 버린다. 이게 더 나타나는 겁니다. 대신에 중산층으로서 잘 삶을 지켜나가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저축해야겠다. 이게 더 맞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은행에 적금하고 예적금하는 걸로 돈 못 불려. 돈을 불려면 투자해서 자산 늘려야 돼. 그래서 너 주식시장에 관심 갖고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부추깁니다. 펀드하고 주식 등 투자 권유가 많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소수만이 그런 주식이나 부동산을 해서 돈을 벌고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런 거에서 돈을 못 벌죠. 이게 현실입니다. 앞으로요, 더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 투자했다가 원금까지 다 날리면 인생 자체를 다 날립니다.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은행은 정부가 아닙니다. 이윤기업입니다. 서민들의 돈을 지켜주려는 곳이 아니라 은행 자기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곳입니다. 수수료 높은 상품을 먼저 팔려고 하지 서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상품을 먼저 팔려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은행은 이웃이 아니다. 그리고 금융 전문가라고 하는 그들도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는 손실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이번에 홍콩 ELS인가요? 손실이 장난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런 걸 겪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돈이 피 같은 돈이 반토막이 나는데 그걸 괜찮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금융권들은 그에 대한 약관들 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실질적인 피해 보상 이런 것들을 안 하죠. 마크 트웨인이 한 얘기 있습니다. 맑은 날 우산 빌려주고 비 온 날은 우산을 뺏는다. 무슨 얘기냐? 은행 얘기입니다. 은행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수수료도 많고 거래 비용도 많은 곳이 어디다? 금융권이다라는 겁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함부로 믿으면 안 되죠. 스스로 지켜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권유해도 기다려보고 들어보고 따져보고 옆하고 비교해보고 최종 결정은 누가 한다? 자기가 한다. 주변의 인식도 알아보고 심리 상태도 파악해보고 인간 가늠자들도 내 얘기도 들어보고 스스로 공부하고 내가 현재 있는 곳에서 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이 뭐가 된다?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자가 되고 또 경제적으로 안정을 갖춘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욕심내지 않고 검소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죠. 조직에서 성장고에서 맨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오랫동안 가장 나중까지 남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제 마음이고요. 자산 관련해서는
욕심부리지 않고 안전하게 잘 지키고 또 지켜서 가족들을 잘 이렇게 살게 해주는 여유로운 존재가, 그런 이제 책임감 있는 가장이 되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술 안 먹고 옷 안 사는 게 원금 1억에 연 5% 수익률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지만, 주가 올랐다고 쓰고 주가 떨어지면 우울해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어제보다 오늘의 내 자산이 늘어나 있다고 하면 부자다라고 생각하자고요. 우리는 시급, 1급, 월급, 연봉 계속 얼며 삽니다. 근데 그런 돈을 안정적으로 잘 불릴 생각보다는 좀 한방 크게 좀 벌리고 싶은 욕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죠.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하고 실제로 그렇게 결정한다는 거하고도 다른 얘기입니다. 1억 집어넣어가지고 30억 벌래, 아니면 1억 집어넣어서 다 말아먹을래, 이런 것보다는 1억이 내년에 1억 300이 되고 그 다음 연도에 1억 700이 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차근차근 움직여야지 무리가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앞으로 더 조심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브레이크는 없는 차처럼 함부로 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대사에서 돈은 유행하다. 하지만 너무 많으면 그게 해가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끌려다니지 않게끔 잘 조절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외모나 운동 능력이나 가창력이나 두뇌나 재산 모두 다 불편한 차이가 있죠. 하지만 그걸 빨리 깨닫고 자기만의 무기를 가지려고 했을 때 고난과 역경이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생각보다 불결하고 좁고 답답한 곳에서 거주하며 사는 저소득층들이 많습니다. 돈이 없는 이들은 매일 허덕이며 삽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계획을 세우며 살기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근데 돈이 있으면요, 자신감이 생기고 없으면 눈치 보게 됩니다. 사회의 폭도 좁아집니다. 가난이 아이의 내발달에도 영향을 준답니다. 부자 나라에서는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은 아이들이 두뇌 정도가 낮답니다. 부자 나라에서도요, 영양 부족하고 스트레스 탓이라고 하죠. 씁쓸한 얘기입니다. 가난과 그 불평등이 우리 사회에 문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평등에 분노하고 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애쓰고 좀 더 노력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성실하게 착실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세상이 불평등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런 와중에 내가 나의 무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나의 고난과 역경이 되려 나에게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가 돼서 나를 좀 더 좋게 만드는 아주 좋은 스승들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